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몰라도 하늘은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실감케 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1000cc 대형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치고 달하는 이 뺑소니범이 경찰들의 끈질긴 추격으로 범행 1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아하, 네. 당시 이 오토바이 운전자 최 씨는요, 네. 포천시 송우리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당시 영상입니다. 아이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당시에 이 오토바이 120km, 시속 120km로 달리고 세상에요. 있었는데 네. 게다가 구호 조치까지 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옆에서 같이 달려오던 승용차가 A씨를 들이받아서 네. 결국 이 아유. A씨는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예. 영상만 봐도 네. 저 영상 봐도 정말 오토바이가 정말 눈 깜짝할 새의 그런 속도로 좀 달리는 게 영상으로도 확인되는데 네. 이게 결과론입니다만 만약에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으로는 시속 120km로 달렸다고 네. 하는데 만약 저때 그 보행자를 친 다음에 구호 조치만 했다면 뒤따라오는 승용차에게 치여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는 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네. 26살에 불과한 청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두운 밤에 교차로길을 120km 달린다는 거는요. 네. 아예 신호 안 잡고 막 그냥 간 거거든요. 아.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어찌됐건 그 보행자를 쳐서 쓰러졌으면 네. 그 자리에서 쓴 다음에 그 사람을 구호 조치를 하고 네. 이제 빠졌으면 뒤따라오는 차가 그 저 보행자를 또 치여가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현장에서 구호 조치만 했으면 이 사람 큰 처벌은 안 받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냥 본인이 화이버도 쓰고 있고 어두운 네. 밤이니까 그대로 그냥 달려가면 네. 뭐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아하. 도주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백 변호사님 지금 영상과 또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최초에 저 보행자를 치고 나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도망쳤다는데 어떻게 이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헬멧까지 쓰고 있으면 진짜 누군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심지어 좀 시간이 0시 20분이니까 새벽역이니까 그러네요. 어둡죠. 그러니까 네. 더더욱이나 잡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 현장에서 잠복하는 팀이 있고 또 이 CCTV 블랙박스 확인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도망가는 그 경로를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한 거죠. 세상에 동선을 다 확인한 네, 거예요? 동선을 다 확인하고 아. 그리고 현장에 떨어져 있는 유류폼이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사람을 쳤을 때 오토바이 앞부분이 좀 이렇게 부서졌다고 해야 되나요? 충격이 있었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까지 감식을 해서 아하. 결국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경찰이요. 세상에 저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습니다. 저런 뺑소니 사고가 나면 김복준 의원님 네. 뭐 보니까 현장 잠복조, 도주로 추적조 이렇게 조가 다 나눠져 있는 거 이렇게 수사를 합니까? 예,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하.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포천경찰서는 제가 근무하던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근무해서 요번에 이 뺑소니범을 검거한 그 교통사고 조사팀, 교통조사팀 그 김규선 경위 네. 그 팀장 옛날에 저하고 같이 근무도 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후배님이시군요. 네, 팀장 아하. 포함해서 뭐 직원 둘 해가지고 인원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강력 형사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수사에 촉이 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을 검거한 그 골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 네. 피의자가 네. 이 범인이 거기까지 거리가 45km예요. 세상에. 100리가 넘거든요. 근데 아하, 네. 잘 아시다시피 포천은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CCTV가 듬성듬성 있어요. 아하. 이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네. 다행히 요즘에는 네. 세워져 있는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도 전부 다 CCTV 역할을 합니다. 그러네요. 많은 도움 됐겠네요. 아. 그거를 이어 연결해가지고 아하, 네. 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네.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블랙박스와 CCTV의 도움을 받았지만요. 경찰이 영상 분석조 등을 구성해서 이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그 배기량이 125cc 특정할 수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토바이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1000cc가 넘는 굉장히 큰 오토바이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오토바이를 CCTV를 통해서 추적하는 것이 네. 더 수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이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어서 검거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랬답니다. 한번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근거했을 때는 사고 사실도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다라고 하여튼 부인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현장에 떨어진 유름을 오토바이 파편물하고 사고에 이용됐던 오토바이를 이제 파손된 부위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맞춰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부인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자백을 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이런 부분이 더 분노를 일으켜요. 경찰이 그러면 뭐 증거도 없이 어림짐작으로 지금 검거에 나섰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 때까지 부인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처음에 현장을 그야말로 구호조치단하고 무시하고 떴던 그 행위하고 서로 일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신원이 특정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네.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그 포천이라고 하는 곳이 네. CCTV나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 하더라도 1000cc 이상의 오토바이라고 네. 하면 실제로 몰고 다니는 사람이 뻔합니다. 아하. 그리고 대개는 오토바이 동호회 등등을 통해서 신원도 파악될 것이고 그리고 유류품들이 아주 특정하죠. 아하. 1000cc 이상의 오토바이들은 대개 아주 브랜드마다 자기의 독특한 디자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하. 마니아들은 이거 딱 보면 이거 어느 조각이에요 하고 나옵니다. 아. 그러면 거의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잡았지만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현장에요. 네. 그 발로 밟아갖고 기아 변속할 때 그 하는 그 기아 변속기 있어요. 네. 그 옆에 고무 파킹이 있으면 고무. 아하, 그 패킹, 고무에 네. 패킹. 네. 고무도 떨어져 있었고 좌측 핸들 쪽에 있는 그 파란 조각 네. 이런 게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증거가 그 되나요? 완전히 그 현장에서 충격을 하면 네. 어떤 경우로도 그 차량의 조각은 떨어져 있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경찰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증거물로 되는데요. 네. 어떤 경우는 보면 현장에서 사고 내놓고요. 네.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빗자루 갖고 쓸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세상에. 본인들도 압니다. 그런 내용을.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 얘기하신 대로 네. 어차피 검거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하. 제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만 했으면 네.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고 본인의 처벌도 아마 불구속 처리될 겁니다. 이 변호사님 계시지만. 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고 가는 바람에 사람까지 죽게 만들고 네. 그래서 특가법상 그 치사죄로 이건 큰 처벌을 받습니다. 아하. 이게 네네. 어쨌건 새벽이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분도 무단횡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오토바이가 120km면 당연히 이제 속도 위반이죠.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호 조치만 취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구속 처리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민사로 이제 나중에 혹여라도 이제 뭐 많이 다쳤거나 아니면 뭐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네. 과실 비율 차이 그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물어줄 상황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본인이 이제 겁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도망가는 상황이 돼서 김복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명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뺑소니가 된 겁니다. 네. 뺑소니가 되면 거기다가 어쨌건 이 오토바이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 뒷차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사망의 주된 책임 오토바이잖아요. 네. 구호 조치만 취했으면 뒷차에 치지 않을 거라는 건 인과관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 지금 운전자는 저기서 도주를 한 그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중한 처벌이 이제 뭐 내려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 이게 얼마 안 가서 다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토바이 운전자 26살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갑자기 정차한 차를 피해서 주행하려다 사고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간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하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를 피해서 주행하려다 이 부분은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보면 다 이게 거짓말인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 그 현장 교차로에는 CCTV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본인이 얘기 안 해도 경찰이 다 조사할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요. 네. 이 사람도 물론 안타깝지만 그 뒤따르던 자동차를 운전하던 분 말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그분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도 이제 어차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과실치사죄로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그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민사도 조금 책임은 지겠죠.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이제 그게 되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아하, 네. 그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이제 이 보행자분 지금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네. 사고로 물론 무단횡단하는 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오토바이 운전자 그리고 뒤따르던 차량도 전방 주시만 또 규정 속도를 지키고 전방 주시만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번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3명 다 조금의 책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행자도 무단횡단했다는 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네. 오토바이도 이제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네. 지나쳤다는 그렇죠. 점 굉장히 아쉽고요. 또 네.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속도를 조금만 줄였다면 네. 또 사고가 덜 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네. 남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김성수 평론가님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곳, 즉 그것도 앞서 0시 20분이면 진짜 아무도 안 볼 거라는 그런 좀 방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설마 하는 방심이 큰 화를 불러요. 이번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 저도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도농복합 도로 그러면은 분명히 평상시 특히나 한적한 때에는 뭐 도로 등도 전멸된다거나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횡단보도가 있다도 정차를 하고 확인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네. 규정 속도 지키고 전방 주시를 갖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그 사고를 갖다 낸 그 조각들을 갖다 이렇게 맞춰보면은 모두가 원칙을 제대로 지켰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인데 네. 모두가 조금씩 나 하나 정도는 이렇게 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이런 비극을 만듭니다. 네. X 이벤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뭔가요? 그 X 이벤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 그 X자로 교체되는 그 지점에 네. 모든 사고의 어떤 실수들이 한 번에 만난다는 거예요. 네. 어떤 하나라도 그 원칙을 지켰더라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네. 겁니다. 모든 사고가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남들은 지키지 않더라도 나 혼자만은 그런 사고들을 갖다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네.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목준 의원님, 네. 이번 사건 보면서 또 하나 느낍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뺑소니 사고는 경찰이 반드시 그 범인을 검거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네. 이거는 뭐 이제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네. 뺑소니가 지금 검거되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아하. 예, 더더군다나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에 CCTV가 보급되고 또 최근에 아주 촘촘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다니는 그 길거리에 다니는 승용차, 버스, 택시, 네.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블랙박스 탑니다. 요즘에는 아하, 네. 예, 블랙박스 전체가 어떻게 보면 CCTV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절대로 이제 그 현장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해야지 도주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예. 이 피해를 당하신 분,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이 50대 중반입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남편일 테고 또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 유족들 얼마나 황망할까요? 기운 내시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